자, 구절에서 파동이 반사 투가 중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림 보면서 좀 이해하면 되는데, 먼저 이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요소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거의 의미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형태로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그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줄파동의 경우에는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겠죠. 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줄을 따라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반사와 투가 중첩은 마치 이제 입자들처럼 우리가 뭐 공을 던지면 공이 운동 에너지가 쭉 진행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 파동도 이처럼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는 방법이 돼서 반사도 될 수 있고 투과도 될 수 있고 중첩이 되는, 좀 입자와는 뭔가 다른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면 펄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고정단이라고 하는 건 끝이 묶여져 있는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줄. 그럼 파동이 가서 이 펄스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파동이 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데, 이때 위로 이렇게 진동했던 이 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쪽의 진동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아래쪽으로 진동이 방향이 바뀌어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라고 이제 교재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끝이라면 자유단입니다. 자유단에서는 위로, 이 줄이 직접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파동의 모양은 그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변이 된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져 있지 않다. 뒤집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고정단에서 파동이 반사될 때 위상은 180도 또는 파이만큼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을 보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보면 180도 방향이 바뀐 거잖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위로 진동했던 이 펄스가 진동이 아래쪽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위상이 바뀌었다. 얼만큼? 180도 또는 파이만큼 바뀌었다. 자유단에서 반사하는 경우에는 위상 변화가 없죠. 위상은 변하지 않고, 파형은 입사파와 같이, 예, 같은데 이제 진행 방향, 당연히 진행 방향 반대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반사돼서 왼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진행 방향은 둘 다 반사돼서 나오는 건 똑같아요. 진행 방향 반대인데, 변이가, 진동 변이가 이제 뒤집어졌지. 고정단 반사에서는 위상이 180도 반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투과는 위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벼운 줄에서 무거운 줄을 만났어요.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줄에서 가벼운 줄을 만났다고 합시다. 가벼운 줄에서 무거운 줄을 만나면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가 돼요. 반사되는 건 마치 벽을 만나서 반사되는 것처럼 고정단 반사랑 동일합니다. 위상이 뒤집어졌죠. 아래쪽으로 진동 변이가 아래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고정단 반사와 같은 반사가 일어나는데, 투과는 그대로 위로 변이된 펄스는 역시 위쪽으로 변이된 펄스로 투과하게 돼요. 근데 무거운 줄에서 가벼운 줄로 갈 때는 또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다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연속적인 경계에서는 일부 반사, 일부 투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투과는 항상 변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투과는 어떤 경우라도. 가벼운 줄에서 무거운 줄을 만나야 고정단 효과가 만들어지겠지. 잘 진동되지 않는 더 무거운 걸 만났잖아요. 근데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거를 만나서 반사될 때는 위상이 반전이 안 돼요. 이건 자유단하고 같은 형태로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 줄에게 이 고정되어 있는 벽은 엄청나게 무거운 벽이죠. 그러니까 고정단 반사는 위상 반전. 아무것도 외부하고 영향을 미칠 게 없잖아요. 지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죠. 자유단 반사는 위상 반전이 없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밀도로 봐요. 밀도. 밀도가 작은 거에서
무거운 매질을 만나서 반사될 때는 마치 고정단 반사와 같다. 이것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위상 반전이 없다. 나머지는 없다. 자, 다음으로 중첩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 만나는 겁니다. 파동이 만나요. 다른 파동과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첩은 파동이 만나면 그냥 변위를 더하면 됩니다. y1이라는 변위와 y2라는 변위가 만났어요. 그럼 더하기를 하면 된다. 파동의 매우 특별한 특징입니다. 파동은 변위를 더해서 합성된 변위가 만들어진다. 합성을 할 때는 더하면 된다. 이게 중첩입니다. 중첩.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중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공학 또는 뭐 많이 나오는 용어죠. 중첩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란 뭐냐? 합성하는 건 더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합성한다. 둘이 만났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되지? 더하기로 합성한다. 2하고 3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2하고 3이 만나면 5가 되지. 2하고 3이 만나면 6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하기로 한다. 이걸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중첩의 원리. 아주 간단한 거죠. 중첩의 원리는 덧셈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동에서의 중첩의 원리는 두 개의 펄스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펄스, 하나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펄스. 이때는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겹쳐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어때요?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점선, 요게 이제 요 점선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요 파동, 요 펄스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요 크기 더하기 이 크기에서 합성된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더해서 변위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헤어질 때는 어떻게 돼? 헤어질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냥 지 모습 그대로 다시 가는 거죠. 이게 더하기의 특징입니다. 그죠? 더하기의 특징은 영향은 주지 않고 합성하는데 더하기만 한다. 이 파동 때문에 이 파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공간을 벗어나면 원래의 모습을 다시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파동하고 이런 파동이 만나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있겠죠. 그래서 요놈은 어쨌든 오른쪽으로 요놈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서 없어졌다가 얘는 이제 이렇게 올 테고 얘는 이렇게 가겠죠. 갈 길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여기는 어려울 건 없는데 이게 나중에서 파동을 공부할 때는 매우 중요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상파가 됩니다. 정상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정지파라고도 공부할 겁니다. 같은 용어예요. 물리학에서는 정상파 그러는데 공학에서는 정지파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정지파. 그리고 다른 용어도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탠딩 웨이브, 정지파. 그래서 정지파라고 하는 건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정지파. 정상파라는 건 그 상자가 여기 상자 겉보기 상자, 보기 상자 뭐라 그래요? 모양 상자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다. 그래서 정상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상파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양 끝이 묶여 있는 줄 있죠? 기타줄 같이 팽팽한 줄을 위로 중간을 쭉 당겼다 놓으면 뾰로로 진동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정상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동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진동하기도 할 수 있지만 시범 그림처럼 이쪽을 잡아당기고 이쪽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동시에 놓으면 얘는 위아래로, 얘는 아래 위로 이렇게 서로 세상이 반대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겠죠. 또 세 손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거를 진동을 외부에서 진동을 주는데 요거의 진동수의 2배의 진동을 주면 얘가 되고 요거의 3배의 진동을 주면 이렇게 진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진동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진동수가 다릅니다. 가해주는 힘이나 또는 진동을 일으키는 진동수가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진동하게 돼요. 이거를 근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B번 그림이 이렇게 배가 1개예요. 배가. 물론 마디는 양쪽에 하나씩 2개가 되는 거죠. 10번 그림은 배가 2개, 2번 그림은 배가 3개입니다. 이런 정상파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물론 4개도 나올 수 있고 5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배가 됐다는 건 이 파동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와야지만 하나의 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의 길이의 2배가 된 거죠. 이렇게 이때의 파장은 줄의 길이의 2배. 그리고 10번 그림 같은 경우는 줄의 길이가 곧 파장과 같아지는 때입니다. 2번은 요 하나, 둘, 셋, 배가 3개 나온 거죠. 배 하나에 해당하는 길이가 반파장이에요. 반파장. 파장이 절반이죠. 근데 이게 3개 들어있으니까 줄의 길이는 2분의 3 람다가 되고, 람다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3분의 2L이 되는 파장을 가진 파동이 되는 겁니다. 파장이 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은 파장이 아니죠. 얘는 람다 1, 얘는 람다 2, 이건 람다 3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죠. 제1 조화 모드, 제2 조화 모드, 제3 조화 모드. 이걸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는 방법이란 얘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면 방법이거나 종류. 제1 조화는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하모닉. 사인, 코사인 형태로 진동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모닉들이 여러 개 있는 거지. 1차, 제1 하모닉, 제2 하모닉, 제3 하모닉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정상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 줄의 길이에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줄의 길이는 이게 반파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반파장입니다. 어떤 파동의 반파장이 정수배만큼 들어가 있어요. 2분의 람다 n 정수배만큼. 물론 람다는 다 다르죠. 이걸 람다하고 첨자 n으로 두겠습니다. 파동의 파장. 따라서 람다 n에 대해서 정리하면 람다 n은 n분의 2L이죠. 2L. 그래서 첫 번째 1분의 2L이니까 그냥 2L이 되고, 2분의 2L, L이 되는 거고, 3분의 2L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분의 2L, 5분의 2L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람다를 일반화시키면 n분의 2L이 된다. 또 진동수를 구해야 돼요. 진동수가 친숙한 개념이니까 진동수는 파장분의 V가 되죠. V는 F 람다니까 V는 F 람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동수 F를 구하려면 람다분의 V. 이 줄들은 다 동일한 줄이에요. 다 같은 줄입니다. 같은 줄. 그러니까 속력은 같죠. 속력은 줄파동에서의 속력은 뮤분의 선밀도분의 장력 T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같은 줄에서는 속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F는 람다분의 V가 되는 거예요. 람다분의 V니까 2L분의 N 람다의 역수 곱하기 V 해주면 되겠죠. F는 람다분의 V니까요. 그죠? 그래서 F는 2L분의 NV가 돼요. 2L분의 NV. FN은 여기 N배가 되니까 2L분의 V가 F1이에요. F1. F1에 다 N배입니다. N이 1일 때의 정상파
기본 주파수라고 합니다. 기본 주파수. 기본 진동수의 정수배가 곧 N차 조화 모드의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이게 10Hz라면 얘는 20Hz고 요건 30Hz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어떤 피아노 줄의 길이가 1.2m이고 질량이 10g. 그러면 뮤를 구할 수 있겠죠. 뮤는 길이분의 질량이니까 뮤를 구해볼까요? 뮤는 L분의 M이죠. 길이분의 질량. 얘가 1.2m고 질량이 10g이니까 0.01kg. 네? 그럼 1.2분의 0.01 되는 거죠. 120분의 1이네요. 120분의 1. 120분의 1 kg per m. 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줄로 기본 진동수가 162Hz인 음을 발생시킨다고 하자. 이게 F1이죠.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F1은 162Hz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진동수가 되면 배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진동하는 공상파가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가 2L인데 여기 1.2m잖아요. 그죠? 따라서 파장은 얼마예요? 파장은 2L이죠. 2L. 파장이 2L. 줄 길이의 2배가 돼야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장은 2.4m입니다. V는 이렇게 구합니다. 장력을 구하는 거지. 장력은 몇 뉴턴이 필요한가? 그래서 장력은 뮤 곱하기 V 제곱이네요. 그렇죠? V는 F 람다로 구하고 162Hz에 파장이 2.4m니까 초속 390m 정도 V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T를 구하면 1260N이 되겠고 제2 조화 모드, 제3 조화 모드, 제4 조화 모드의 진동수는 2배, 3배, 4배 해주면 되는 거지. 2배, 3배, 4배. 불파동, 이건 이제 줄이니까 이렇게. 끝이네요. 뒤에 한번 가서 이제 파동이 뒤에도 계속 파동이에요. 그 다음 장인도. 근데 그 다음 장은 이제 음파입니다. 소리에 관련된 파동. 11장은 일반적인 파동. 12장은 그중에서 음파만, 소리만 공부하는 거예요. 스탠딩 웨이브를 좀 더 볼까요? Standing waves are a result of reflection and interference. 펄스를 하나 만들었다 튀어나가죠. 이제 저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꽉 잡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파동이 펄스가 위로 왔다가 아래로 나가겠죠. 지금은 이제 공명이 되는 겁니다. 공명 같이 흔드는데 이렇게 진행하지가 않죠.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정상파. 근데 조금 2배로 더 빨리 흔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에 마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지? 그럼 이게 2차 조화 모드. 그러니까 기본 진동, 이건 2차 조화 모드. 기본 진동을 제1 조화 모드라고도 하고 그냥 기본 진동이라고도 합니다. 더 빨리 진동하지. 이건 2배로 빨리 진동합니다. 3배로 빨리 흔들면 이렇게 이제 배가 3개인 것도 만들 수 있죠. 무거운 거 봐, 이 사람 손 떨리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다른 사람 바꿔서 또 나오네. 또 불만한 게 있나요? 여기
악기, 우리 현악기도 이런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진동하는 거죠, 현악기. 이건 관악기죠, 관, 그렇죠? 관을 때려서 할 때는 안에 공기가 진동해서 그때는 이제 공기관의 진동이 되는 거지. 안에 있는 공기관이 진동하는 겁니다. 공기. 줄이죠, 줄. 하다 반사돼서 뒤집어져서 반사되는 건 이제 고정단 반사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연속적인 펄스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파동이 가는 겁니다. 그럼 벽에 맞고 나오겠죠. 나오는 게 이렇게 순간 만나면 커지겠죠.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엇갈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파동이 없어지겠지. 없어졌다 만들었다 없어졌다 만들었다 하는 과정이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보기에 정상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은색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겹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파동이 커지는 변이가 되고, 지금은 이제 일부, 그렇죠? 이렇게 하면 파동이 없어졌죠, 완전히. 그죠? 이렇게. 이런 거를 스탠딩 웨이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줄 파동만이 아니라 모든 파동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통신할 때도,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도. 근데 이게 무수히 많이 진동하면 이게 없어졌다 나타나는 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 그냥 평균적으로 쭉 보이겠죠. 그런 세상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빛은 뭐 수 기가헤르츠 이상이잖아 이게, 그렇죠? 1초에 10억 번, 100억 번 진동하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정하게 평균으로.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정상파와 이 파동을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조율할 때 팽팽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현을 팽팽하게 해서 조율하는 건 원하는 주파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주파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파가 되는 거고, 줄의 길이 이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줄의 길이 LA는 지금 파동이 반 개만 들어가 있죠. 배 하는 개. 그래서 람다가 2L이 되는 거고, 이때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F1. 지금은 줄의 길이가 곧 파장하고 똑같아지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외부에서 만들어줬겠지, 그런 파동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기타를 줄을 치면 기본 주파수는 그냥 치면 줄 튕기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중간을 누르면 딱 절반의 소리만, 절반만 진동하겠죠? 그게 2차 공명, 이 조합 모드하고 같겠죠, 그죠? 이렇게 3분의 1을 누르고 치면 그때는 3차 조합 모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길이마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음파에 대해서도 하면 아까 이제 관의 진동이 있었죠. 이건 음파예요, 음파. 공기 분자의 진동. 음파에서도 똑같이 정상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악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요건 이제 12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